와, 이번에 진짜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가이드 김상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할 건데, 저는 지금 계약을 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 한 12월쯤 저에게 벤츠 S500을 출고하셨던 이제 수원의 법인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S500은 이제 사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사모님 편하게 타시라고 차 드리고, 대표님께서 타실 차를 다시 한 대 더 한다고 하셨거든요. 자, 세단은 있으니까 이번에는 SUV를 하신다 하셨고, 사모님이 타시는 S500 차량보다는 비싸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신 차량이 바로 X7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고를 한 3, 4일 정도 앞두고 저 오늘 계약을 가는 차량은 정확히는 BMW SUV의 왕이죠.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재구매 또는 지인분들 소개권으로 계약을 하거나 출고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하고 일이 속전속결로 다 진행이 되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이미 저에게 한 대 출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서 빠른 차량 섭외 그리고 심사 승인을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미 1억이 넘는 차를 2억에 가까운 그 차를 한 대를 리스를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인지 작년 재무제표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꼭 초기 비용을 적게 내고 진행을 하시길 원하셔서 승인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를 선정해서 견적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접수했던 심사 중에서 이번 심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대표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입고하시니까 대표님의 개인 재산이나 지금까지 타고 계셨던 S500의 리스 상환 내역서나 아니면 다른 재산들을 다 첨부하고 개인 소득이나 이런 거 다 첨부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최적의 조건에 승인은 되셨습니다. 그래도 최적의 조건에 서비스 빵빵한 이제 출고까지 대표님께서 벌써부터 좀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좋고요. 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심사 승인이나 빠른 차량 섭외를 원하시면 저 리스가이드 김상현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대표님 오랜만에 뵈는데 인사 다시 드리고 약정서 다시 한번 작성하고, 그리고 차량 도착하면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드디어 이렇게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차량 등록 후에 이제 고객님께 바로 인도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제휴업체인 여기 퍼옵틱 샵이거든요. 여기 샵에서 좀 좋은 제품으로 전문가분들의 손길을 다해서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인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쁘게 꽃단장하고 그렇게 좀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지 좋겠죠.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작년 겨울에 출고하시고 나서 저에게 한 대 더 하시는 대표님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차량은 아직 작업 전이지만 이제 촬영 후에 작업은 이제 퍼옵틱의 클래식이라는 제품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유리막 코팅이나 생활보호 필름까지 작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 차량이든 절대 싸구려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X7은 그냥 첫인상이 정말 웅장하고 엄청 거대하다? 이런 느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운전을 할 때 제 뒤에서 이 X7 차가 쫓아오면 좀 위압감이 들고 무서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X7 출고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꼭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 모델로 사도 될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범퍼나 뭐 그릴 조금씩 바뀌지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부분은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상단에 자리 잡은 수평 LED 조명은 조금 더 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LED 헤드램프는 상향등 그리고 하향등이 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 LED 램프는 악천후 상황에서 자동으로 전방, 인계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자, 전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측면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워낙 기존의 디자인이나 그런 기능들이 완성도가 높은, 그렇다 보니까 아마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X7은 독일 3사 중에서 경쟁 모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완성도 있고 SUV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차체가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데도 불구하고 둔하지 않는 정말 날렵한 그런 주행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의 가솔린 3000cc 엔진에 340마력 그리고 46 정도 되는 토크의 힘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40i 가솔린 모델이지만 연비를 조금 더 중요시 하시는, 주행거리가 많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40D 디젤 모델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솔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8.2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디젤 40D 모델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리터당 10.5 정도 되니까 리터당 한 2km 정도 조금 연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X7 차량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거대하고 큰지 영상이 안 담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GV80, 흔히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GV80보다 길이가 206mm, 한 20cm 정도가 깁니다.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는 2.5cm 정도 넓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요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cm 정도 X7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요 X7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냐면, 뻔하죠. 패밀리카, 이제 가족분들, 뭐 자녀분들을 태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뒷자리나 뭐 다른 3열 좌석에 다른 분들이 같이 타시는 그런 일이 잦으시는 분들이 X7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뭐 캠핑, 차박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차가 패밀리카의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보통 차고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성인분들을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지만 보통 아이들, 자녀분들이 차에 탑승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 후면부 디자인은 사실 조금 밋밋하다, 뭔가 허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 테일램프의 좀 입체감? 이런 입체감 때문에 그런 후면부의 허전한 그런 느낌을 좀 보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자면, 이 차량은 6인승이죠. 이 차량은 6인승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3열 좌석을 펼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보통 4분이 탑승을 하시고 요 뒤에 3열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이걸 보통 폴딩해서 적재 공간을 넓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기구 보시면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BMW와 벤츠의 가장 큰 차이점,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배기구인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배기구를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넣어보면 막혀 있어요. 하지만 BMW 같은 경우는 이런 배기구 안에 보시면 실제로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진짜 배기구예요. 사실 이 X7 차량 이렇게 우리 재구매 고객님, 법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일했던 것 중에 이번 출고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상태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좋진 않았고, 이미 몇 개월 전에, 반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벤츠 차량을 한 대 리스를 실행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 X7 차량 리스 심사가 정말 어려웠는데, 저 리스 가이드는 어떻게든 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표님의 이제 개인 재산이라던가 대표님의 개인 뭐 소득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서류들을 좀 많이 요청을 드려서 법인 상태에 대한 그런 서류 외에도 이제 대표님의 개인 소득 신고 내역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 뭐 재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첨부를 해서 심사 담당자와 길고 긴 소통 끝에 이렇게 심사 승인까지 돼서 출고가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리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견적이고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견적 설계할 때 무작정 저렴한 그런 견적보다는 사람마다 뭐 리스 조건이 다 다르고 개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금융사를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금융사의 견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보다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저가의 견적서를 가지고 심사를 보는데 일단 심사는 3번 이상, 적게는 2번 이상 조회를 하게 되면은 과조회가 걸리면서 신용 등급에는 뭐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지만 나중에 리스 실행함에 있어서 과조회된 이력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섣부른 그런 조회보다는 금융 전문가 잘 상담하셔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법인 대표님께서도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준비를 다 하고 나중에 차가 없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제 차는 이미 다 선점을 해놓고 다 차를 섭외를 다 해놨는데 심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출고까지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변동이 없는 그리고 좀 많은 금융 분석 그리고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리스 가이드 김성현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요즘 뭐 다 아시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P1, P2 이런 다양한 모델들로 입항이 되고 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2 모델이고요. 아이드라이브 터치 기능, 센터 콘솔 쪽에 그 조작하는 터치 기능 하나가 빠져 있고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 3,3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인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7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할인을 뭐 한 300, 400 해주는 데도 있고 아예 뭐 1, 200 정도밖에 안 해주는 딜러사도 있고 좀 딜러사마다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차량 재고도 있고 할인도 많은 그런 딜러사로 다 분석하고 비교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자, 할인도 할인이지만 이 차량 리스 차량이고 리스 같은 경우는 금융 상품이니까 금융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이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대 할인에 최대한 좋은 금융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뭐 X7 말고도 X5, X6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요즘 조건 되게 좋거든요. 자, 편하게 저 리스 가이드에게 문의 주시면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로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